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뉴욕 증시가 과연 이번 주 어떤 흐름을 보일까 이것과 관련해서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어 가지 정도만 가져와 봤어요.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 나서서 이 상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7일에 먼저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이 이제 오가겠죠. 의원들이 질문하고 파월 의장이 대답을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지금 3월 FOMC를 앞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뉘앙스 정도, 방향성 정도를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하게 된다라면 그 정도 멘트가 나와준다라면 시장에는 변동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뒤에 8일에 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뭐.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완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지난 FOMC 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던 디스인플레이션 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해준다라면 시장은 당연히 안도렐레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그런 디스인플레이션 발언 이후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뭐 CPI나 PCE 자체가 상황이 좋지 않은 걸로 나와주면서 하다못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나서서 아직 미국은 디스인플레이션 단계 아니야 이렇게 직접 아예 선을 그어버리면서 파월 의장을 약간 이 조지는 듯한 그런 멘트까지 날려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새롭게 어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거나 둔화됐다라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완화에 초점을 둔 멘트를 할까? 글쎄요. 단기적으로는 글쎄요. 근데 다만 중장기적으로 관련해서 올해 정도 이 상반기가 넘어가는 시점 내지는 연말과 관련해서 그 정도로 조금 시야를 넓게 바라봤을 때는 연준의 속도 조절 가능성, 관망 포지션으로 이 전환하는 것과 관련된 멘트 가능성 이런 것들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멘트를 날려줄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정반대로 경제 지표가 강한 상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아니라 악화되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금리 속도 조절보다는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긴축을 더 지속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깔아준다라면 증시는 당연히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비트코인 역시 증시와의 동조화 정도를 생각해 본다라면 또 다른 하방 압력,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실버 게이트 때문에 눌려 있는데 쫄아 있는데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지금 상황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일과 8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일에 이제 미국의 2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1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에 연준 인사들도 놀랐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강한지 몰랐다. 이렇게 고용시장이 견고한 강세를 보이고 있을지는 몰랐다. 그러니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요 정도로 파워풀한지 몰랐는데 그럴 줄 몰랐어. 뭐 이런 멘트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견고한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이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지속될 것인가, 지속됐다라는 것이 확인될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예측치는 22만 5천 명 감소한 걸로 예측이 돼 있어서 만약에 예측치대로만 나와준다라면, 그러니까 고용시장 열기가 한풀 좀 꺾인 것으로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안도 랠리를 할 수 있겠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바라는 기대감과는 조금 더 반대의 결을 가진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좀 그럴싸해요. 근거가 이 경제 고용 측면에서 회복될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고용 시장이 나아졌다라고는 하지만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팬데믹 당시 팬데믹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상황이 고용 시장이 엄청 나아진 걸로 볼 수는 있겠지만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됐는지를 비교해 놓고 본다라면 아니라는 거죠. 아직 갈 길 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그러니까 팬데믹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경제, 고용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나아질 가능성, 회복될 가능성, 그 여지가 꽤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나아져서 이제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나와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지금과 같이 둔화가 아니라 악화 상황을 보여준다라면 연준으로서는 뭐 생각할 것도 없죠. 그냥 고강도 금리 인상 추가 긴축 이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포인트들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석을 제시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3월 FOMC에서는 0.25%포인트 인상을 지금 훨씬 더 크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75%대가 유지가 되고 있고, 반면 0.5%포인트 빅스텝 인상 가능성은 24.7%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0.5라기보다 0.25가 훨씬 더 우세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연준이 하고 싶은 거는 0.5%포인트 인상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 하지만 0.5%포인트를 인상을 해버리기에는 경제에 너무 이게 부담을 주는 거라서 GDP도 꺾여.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되게 이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되게 이 팬데믹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팬데믹 이전과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어떤 가짓수,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복잡해진 양상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증시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비트코인은 이 실버게이트 악재 후폭풍의 이 영향권에서 아직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지금 사실 1차적인 돌파 구간이 23.1K, 그러니까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지금 23,1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어서 여기를 일단 좀 넘어서 줘야, 여기를 지지라인으로 전환을 해줘야지 추가적인 반등, 다시 말해서 25K 찍고 30K로 나아가는 3만 달러까지 나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는데, 아직 지금 이 상황이 안 됩니다. 지금 조건이 안 맞춰지고 있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20일 지수 이동 평균 위에서 놀아준다.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여차하면 지금 21,000달러까지, 진짜 상황 아차하면 2만 달러 리테스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투자 심리가 아주 강하게 꺾이진 않은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이 48 정도가 6주 최저거든요. 6주 최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딱 중립 부근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아직까지는 반등세 없이 여전히 44%대 아래에서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라켓이 오페드기에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000달러, 21,400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2만 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만 달러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 심리적인 지지선, 이 심리 라인이라고 불리는 2만 달러가 지금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먼저 거론을 했습니다. 다만 23,100달러 반등할 경우에, 다시 말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을 회복할 경우에는 24,000달러 거쳐서 25,200달러까지 랠리 가능성이 있어. 이제 잘 아시겠지만 25,200달러는 200주 이동 평균이 자리한 구간이고, 비트코인이 강세 랠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무조건 25,200달러 위로, 다시 말해서 200주 이동 평균 위로 올라서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번에 실버게이트 조정이 오기 전까지 25,200달러 부근에서 일주일 동안 3번인가 저항을 맞았죠. 따다다다다 계속 저항 맞았죠. 그만큼 지금 두텁습니다. 두텁게 지금 저항 라인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얼마나 잘 깨줄고 그러고 나서 지지까지 받아줄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희님, 유승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2019년과 2023년의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일 뒤에는 비트코인이 진짜로 우리 인내심을 테스팅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건 차트를 좀 통해서 볼게요. 2019년과 2023년인데 이게 지금 일간 차트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싶을 정도로, 일단 저항선 뚫고 올라가서 2019년에 저항선 뚫고 올라가서 고점을 찍고
한번 바닥 테스트하고 더 높은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바닥, 그러니까 더블 바텀을 확인한 다음에 급격한 랠리를 벌였다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돌파했어요. 바닥 테스트하고 고점 찍고, 그러고 나서 바닥 한번 더 테스트하고 더 높은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추가적인 바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검은색이 아직 벌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한 3개, 4개 정도가 남았다라고 지금 머스타치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개, 4개, 그러니까 사나흘 정도 뒤면은, 과거 2019년 상황을 놓고 보자라면 이렇게 패턴이 이어지면 강세 랠리 간다. 이게 지금 3만 달러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타치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3월에 3만 달러까지도 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바라보기에 따라서 긍정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25,200달러, 25,200달러 위로만 지지받아주면 3만 달러까지 열려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여기서 지지 테스트가 안 되고 빠지게 될 경우에, 빠지게 되면 이제 훅 빠지겠죠. 어디까지? 2만 달러까지. 예,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예민한 구간에 비트코인이 자리하고 있고, 우리가 상당히 지루하게 좀 장세가 느껴지는 것도 그만큼 황소와 곰의 지금 세대결이 굉장히 빡세다, 이 빡세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맥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이 스테이지라는 게 그래봤자 3개야. 바닥 확인하고 이 반감기 사전 랠리하고, 그러니까 반감기를 앞두고 그 기대감에 랠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강세 랠리 하는 거야. 그냥 뭐 위로만 올라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바닥 테스트하고 반등하고 폭락하는 것 같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반감기 기대감으로 반등을 하고, 어디 갔어? 이거 반감기 기대감으로 반등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대한 랠리 업 옹리. 이번에도 바닥 확인했고 이제 지금 프리 해빙 런 단계로 진입하기 직전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반등 계속 갈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반감기와 맞물려서 반감기 이후 1년 동안 랠리를 벌였다라는 게 과거의 역사잖아요. 쭉 간다. 어디까지 간다? 지금 보면 뭐 대충 20만 달러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역사가 만약에 이번에도 반복이 된다라면 비트코인은 2025년 말 2026년 초쯤에 전고 돌파,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착한 부자님 말씀하신 게 정말 팩트라면 정말 이거는 심각한 거죠. 예, 지금 이거 완전 개미털기 하고 있는 거죠. 그 착한 부자님이 말씀하신 블랙록이나 시타델 같은 암호화폐 산업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월가의 금융 자본 세력이 실버게이트 사태가 터지기 전 보름 전에 실버게이트 지분을 더 많이 확보했다는 게 팩트라면, 진짜라면 지금 이 과정은 말 그대로 개미털기입니다. 그냥 개미들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가격 더 떨군 다음에 세력들이 더 줍줍하겠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그게 맞다라면 진짜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더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클 반데포페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이 여전히 조금 지루하게 가격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이 조정 이후에. 하지만 지지 라인에 대해서는 확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1,500달러 여기까지 빠지게 될 경우에는 트러블 타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21,500달러가 깨진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2만 달러 리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트러블 타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리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비트코인이 25,000달러일 때 사람들은 15,000달러 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비트코인이 4만 달러가 되잖아? 몇 달 뒤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또 얘기한다. 2만 달러, 23,000달러 사이에 있을 때 매수했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2배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또 다른 트윗으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거래를 이렇게 쫓아가지 마. 지금은 인내와 이런 결단력에 대해서 쌓아가기 시작해야 될 때야. 그리고 한 몇 가지 키 모멘트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그럴 시기인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수익은 트레이딩을 덜 할 때 만들어지곤 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약간
이 차트를 쫓아가면서 거래를 하다 보면 이게 차트를 진짜 잘 보는 사람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면 대부분 손실만 커집니다. 아, 이 손절하고 복구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계속 막 손절매하고 근데 계속 손절매하죠. 시드 깎아먹고 결국에 후회를 하고 돌이켜보면 손절매 안 하고 기다렸을 때 다 회복 이후에 수익권으로 다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또 넋놓고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초보 때 다 그런 경험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지금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저는 조금 와닿게 느껴지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막 멘탈이 막 흔들흔들 막 두근두근 불안불안하신 분들은 마이클 반데포프의 이런 얘기 25,000달러가 되면은 아이씨 15,000달러 샀었어야 되는데 근데 3원 달러 이제 몇 달 뒤에 갈 건데 갈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 전문 트레이더가 보기에는 분명 몇 달 있다 갈 건데 그때 사람들은 그러겠지. 2만 달러에서 2만 3천 달러에서 그때 샀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이잖아요. 지금 안 산 걸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이게 심리 싸움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이 심리 싸움에서 마음의 멘탈을 제대로 잡아낸다라는 거 그렇게 내가 설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캡틴 파이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8시간 차트거든요. 만약에 22,000달러 뚫어내고 지지 받으면 26,600달러까지 그냥 직진할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2,000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2만 달러까지 이 지지라인 리테스트가 벌어질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아무래도 아래가 될지 위가 될지 모르겠는데 위가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빅 무브 큰 움직임 이번 주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앞서 저희가 짚어봤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게 되더라고요. 코인텔레그래프가 언제나 그렇듯이 월요일에 이번 주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 짚어봤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라운드업 개념으로 바라볼게요. 먼저 실버게이트 후폭풍. 과연 실버게이트 사태로 인해서 지금 급락,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 어쨌든 비트코인은 명확한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2,000달러 또는 22,600달러 돌파가 필요하다. 우리가 여러 차례 걸쳐서 짚어봤던 부분이죠. 파월 의장의 이번 주 발언도 주목된다. 이틀 연속 의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 긴축과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뉘앙스를 전달해 줄지가 관전 포인트다. 두 번째, 이것도 여러 번 짚어봤죠. 세 번째, 해시레이트가 상승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시레이트 고점이 계속 경신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긍정적인 거죠. 채굴자들이 엄청 빡세게 채굴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지금 활성화 정도가 커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세 상승과도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해시레이트 상승세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세 번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기한 선물 펀딩비. 이 펀딩비를 보면 이게 펀딩비가 2월 12일 날 이 녹색이 지금 마이너스 찍은 거거든요. 마이너스 찍고 나서 비트코인 시세가 어떻게 됐어요? 거대한 랠리를 벌었죠. 이게 지금 확대해서 보니까 거대한 건데 어쨌든 22,000달러 아래에서 25,000달러까지 이 펀딩비가 마이너스 찍고 훅 올라갔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근데 이번에 최근에 지금 마이너스가 두 번에 걸쳐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공포 탐욕 지수 아까 우리가 짚어봤죠. 6주 최저치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투자 심리 역시 반등할 수 있을까? 투자 심리가 이제 완화가 돼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반등 상황 그러니까 25,200달러를 뚫어내고 지지받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5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